수학 익힘책 16쪽, 17쪽 정답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수의 나눗셈을 두 가지 방법으로 해보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눠주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분수의 곱셈으로 고쳐서 푸는 방법이네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7 나누기 5, 이것을 분수 형태로 쓰면은 5분의 7이 되겠죠. 다시 대분수로 고치면 1과 5분의 2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나누기 8분의 5를 곱하기 5분의 8로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약분되는 게 있나요? 8로 약분되죠. 8, 2는 8, 8, 2는 8. 그래서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하고, 그래서 5분의 7이 되는데 역시 대분수로 고치면 1과 5분의 2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결하면 되겠죠. 그다음 2번 2와 5분의 4 나누기 9분의 2를 1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방법 2와 5분의 4 나누기 9분의 2, 첫 번째 방법은 통분해서 분자끼리 한번 나눠주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근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줘야 되죠. 그래서 2와 5분의 4를 가분수로 고쳐주면은 5분의 14가 됩니다. 나누기 9분의 1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 이제 5와 9의 최소 공배수로 통분을 한번 해줘 볼까요? 5와 9의 최소 공배수는 45가 되겠죠. 45분의 45분의 이렇게 써놓고, 5가 45가 되려면은 9를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14에도 9를 곱해주면은 126이 됩니다. 9가 45가 되려면은 5를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분자에도 똑같이 5를 곱해주면은 2, 5, 10이 되죠. 자, 이제 분모가 같으니까 분자끼리 나눠주면 되죠. 126 나누기 10. 분수 형태로 고치면은 10분의 126. 이거 소수로 써주면 간단한데, 그죠? 소수로 쓰면은 12.6이 되죠. 자, 그런데 우리 분수 형태로 써야 되니까 약분을 해주면은 2로 약분해주면은 2, 5, 10. 2, 6에 12, 2, 3은 6. 5분의 63이 됩니다. 그죠? 5분의 63을 대분수로 고쳐주면은 12와 5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방법 2와 5분의 4 나누기 9분의 2, 똑같은 문제를 방법을 다르게 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방법을 다르게 하더라도 똑같이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고쳐줘야 된다는 것은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래서 5분의 14 나누기 9분의 2,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죠? 그 다음 5분의 14 나누기 9분의 1을 곱하기 2분의 9로 고쳐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약분되는 게 있나요? 2로 약분되죠. 2는 2, 7이 14. 그래서 분모끼리 곱하면은 5, 분자끼리 곱하면은 7, 9, 63. 그래서 역시 대분수로 고쳐주면은 12와 5분의 3이 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더 쉽네요? 뭐 여러분들이 딱 봐도 두 번째 방법이 더 쉽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3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어디가 잘못됐죠? 1과 5분의 2 나누기 7분의 4, 1과 5분의 곱하기 4분의 7. 제대로 됐죠, 그죠? 근데 정답을 보니까 1과 10분의 7이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1은 그냥 그대로 써주고 5분의 2 곱하기 4분의 7, 요것만 해준 것 같아요. 왜냐면 약분하면은 1이고 2가 되기 때문에 5, 2, 10, 1, 7은 7. 자, 이게 왜 잘못됐냐면은 이 4분의 7을 5분의 2에다가도 곱해줘야 되지만 1에다가도 곱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점은 대분수를 가분수로 나타내서 계산하면은 이렇게 실수할 확률이 적겠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5분의 2에다가도 4분의 7을 곱해야 되고 1에다가도 4분의 7을 곱해줘야 돼요. 그럼 계산이 엄청 복잡해집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대분수를 그냥 가분수로 고쳐서 한 번에 계산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1과 5분의 2를 5분의 7로 고친 다음에 나누기 7분의 4를 곱하기 4분의 7로 고치면 됩니다. 그러면 약분되는 게 없네요. 그래서 5, 4, 20, 7, 7, 49. 대분수로 고치면은 2와 20분의 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굳이 앞에 이제 자연수 부분이 없으니까 분수 곱하기 분수만 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하고 싶으면은 1에다가도 4분의 7을 곱한 것을 더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대분수가 나오면은 가분수로 고쳐서 계산하는 게 편합니다. 그게 잘못되어서 지금 계산 결과가 다르게 나온 거죠.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호떡 1개를 만드는데 밀가루 8분의 3컵이 필요합니다. 밀가루 6과 4분의 3컵으로 만들 수 있는 호떡. 한마디로 밀가루 6과 4분의 3컵이 있는데, 자, 호떡 1개 만드는데 8분의 3컵이 필요하다 했죠. 몇 번 덜어낼 수 있는지, 그러면은 몇 번 덜어내는 게 바로 호떡을 몇 개 만들 수 있는지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6과 4분의 3 나누기 8분의 3 하면 되겠죠, 식을. 그러면은 계산하기 전에 아까도 나왔듯이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고쳐주고 6과 4분의 3을 4분의 27로 고쳐주고 나누기 8분의 3을 곱하기 3분의 8. 약분되는 게 있나요? 네, 4로 약분되죠. 4, 1은 4, 4, 2, 8. 이거 3으로 약분되나요? 네, 3, 1은 3, 3, 9, 27. 그래서 곱해주면은 1, 1은 1, 9, 2, 18. 1분의 18은 18이랑 똑같죠. 그래서 호떡을 18개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5문제, 휘발유 8분의 5리터로 7과 7분의 1km를 가는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는 휘발유 1리터로 몇 킬로미터를 갈 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자, 요거는 기준을 찾아야 되겠죠. 기준은 바로 이 휘발유의 양, 휘발유 1리터로 갈 수 있는 거리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기준은 항상 뒤에 나온다 했죠. 그래서 8분의 5가 뒤에, 7과 7분의 1이 앞에. 그래서 7과 7분의 1 나누기 8분의 5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도 역시 대분수를 먼저 가분수로 고쳐줘야 되겠죠. 7과 7분의 1을 가분수로 고쳐주면 7분의 50이 되고, 나누기 8분의 5를 곱하기 5분의 8로 고쳐주면 되겠죠. 약분되는 게 있나요? 이 5로 약분되죠. 5, 1은 5, 50을 5로 나누면 10. 그래서 7분의 80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대분수로 고쳐주면 11과 7분의 3이 되죠. 그래서 휘발유 1리터로 갈 수 있는 거리는 11과 7분의 3km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6번 문제 한번 봅시다. 아이스크림 5분의 3kg의 가격이 6,000원입니다. 이것도 기준을 찾아야 되겠네요. 기준은 바로 무게죠, 무게. 아이스크림 1kg의 가격. 이게 기준이고 가격이 비교하는 양이 되겠습니다. 기준은 뒤에 온다 했죠, 뒤에. 그러면은 6,000 나누기 5분의 3을 해주면 되죠. 계산을 한번 해줘볼까요? 6,000 나누기 5분의 3을 6,000 곱하기 3분의 5로 고칠 수 있죠. 그래서 3으로 약분하면은 3에는 3, 6,000을 3으로 나누면은 2,000이 되죠. 그래서 2,000 곱하기 5는 만이 됩니다. 만. 그래서 아이스크림 1kg의 가격은 10,000원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수학 익힘책 문제 정답 잘 확인했나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 1단원 분수의 나눗셈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실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학책 22쪽 도전 수학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볼게요.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8분의 5만큼 충전하는데 최근에 이제 전기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긴 했죠.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들 중에서도 전기 자동차 타시는 부모님들이 있나요? 선생님도 아직 전기 자동차가 아닌데 여러분들이 아마 어른이 되었을 때에는 전기 자동차가 대세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기 자동차는 매연이었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어린이 되었을 때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전기 자동차를 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근데 한번 봅시다. 이 전기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이 배터리 용량이 크고 그리고 그만큼 또 충전이 빨리 되어야지 사람들이 전기 자동차를 편하게 탈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문제에 나온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8분의 5만큼 충전하는데 20분이 걸렸다네요.
이거 굉장히 획기적인 겁니다. 아직 이런 자동차는 세상에 없어요. 아마 8분의 5만큼 충전하는데 적어도 한 3, 4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좀 불편한 감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20분으로 단축할 수 있으면 이거 대단한 기술입니다. 이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어린이 되었을 때는 빨리 충전할 수 있는 전기자동차가 나오겠죠. 어쨌든 8분의 5만큼 충전하는데 20분이 걸렸다고 하네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4시간 충전되는 양이 일정할 때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봅시다 라는 것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봅시다. 배터리가 지금 8분의 5만큼 충전하는데 20분이 걸렸다고 하네요.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배터리 양과 시간.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겠죠. 8분의 5 나누기 20일까? 아니면 20 나누기 8분의 5일까? 그래서 둘 중에 하나인데 찍지 말고 한번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이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이 뒤에 온다 그랬죠. 뒤에. 그러면 한번 잘 봅시다. 8분의 5가 기준일까? 20이 기준일까? 만약에 그냥 선생님이 설명 없이 이 문제 풀라고 하면은 아마 그냥 시간이 기준이다 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나눗셈을 하는 친구가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자, 배터리 양이 지금 8분의 5만큼 있는데 완전히 충전되는데 걸리는 시간. 완전히 충전된다고 하면은 배터리 양을 어떻게 표시할 수 있죠? 지금 배터리 양은 8분의 5인데 이게 완전히 충전되었다고 하면은 이것을 숫자로 표현하면 뭐가 되죠? 네, 1이 되죠. 1. 한마디로 배터리 양이 1이다 그러면은 완전히 충전된 상태를 나타내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배터리 양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충전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할까라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바꿔 말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무엇이 기준인가요? 배터리 양이 기준인가요? 아니면 시간이 기준인가요?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에 지금 힌트가 다 있죠? 배터리 양이 1이 되기 위해서는 배터리 양이 1이 되는 동안 걸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그러면은 무엇이 기준량인지 이미 다 눈치챘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 수학 제22쪽을 보면서 한번 본격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학 1단원 분수의 나눗셈 도전 수학. 배터리를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아볼까요? 교과서 22에서 23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분수의 나눗셈과 관련된 실생활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과정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과서 22에서 23쪽입니다. 교과서에 답을 적으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봅시다. 1.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8분의 5만큼 충전하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매시간 충전되는 양이 일정할 때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봅시다. 구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교과서에 생각한 답을 적어볼까요? 전기 자동차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어진 조건은 무엇인가요? 교과서에 적어보세요. 배터리를 8분의 5만큼 충전하는데 20분이 걸렸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말해보세요. 나눗셈 식을 세워 구합니다. 배터리 한 칸을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합니다. 문제를 해결해보세요. 나눗셈 식을 세워 구해볼까요?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구하기 어려울 때에는 간단한 수로 바꿔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이렇게 바꾸어 보았습니다. 배터리를 2분의 1만큼 충전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면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시간입니다. 나눗셈식으로 쓰면 1 나누기 2분의 1은 2입니다. 8분의 5를 2분의 1로 20을 1로 바꾸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나누어지는 수와 나누는 수를 생각하며 교과서의 나눗셈식을 쓰고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선생님과 답을 확인해 볼까요? 식은 20 나누기 8분의 5입니다.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어 계산하면 20 곱하기 5분의 8입니다. 이렇게 약분하면 답은 32입니다.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인가요? 32분입니다. 통분하여 계산해도 됩니다.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고 자신의 풀이와 다른 방법을 찾아 정리해보세요. 선생님의 풀이 과정을 살펴보고 빈 칸 안에 알맞은 수를 써서 풀이 과정을 완성해볼까요? 배터리를 8분의 5만큼 충전하는데 20분이 걸렸으므로 8분의 1만큼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먼저 구합니다. 8분의 1만큼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면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빈 칸에 알맞은 수를 넣어 식을 완성해서 교과서에 써보세요. 팔분의 5만큼 충전하는 시간을 5로 나누면 8분의 1만큼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므로 20 나누기 5 계산하면 4분입니다. 8분의 1만큼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4분이므로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려면 8분의 8만큼이므로 4에 8을 곱합니다. 그래서 답은 32분입니다. 8분의 1만큼 걸리는 시간을 구하여 완전히 충전되는 8분의 8만큼의 시간을 구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방법을 비교해보세요. 더 간단하게 해결한 방법이나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 중에서 자신이 이해하기 쉽고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2. 보조 배터리 그림을 보고 문제를 만들어 해결해 봅시다. 4시간 충전을 하고 나니 보조 배터리 충전 칸 4칸 중에 3칸이 충전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조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해보세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 충전 칸 4칸 중에 1칸을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구해보세요. 이렇게 교과서의 식과 답을 적어볼까요? 보조 배터리를 완전히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식은 4 나누기 4분의 3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3분의 16. 답은 5와 3분의 1입니다. 배터리의 4분의 3만큼 충전되는데 4시간이 걸렸으므로 나눗셈식은 4 나누기 4분의 3입니다. 충전 칸 4칸 중 한 칸을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식은 4 나누기 3입니다. 3분의 4이므로 답은 1과 3분의 1입니다. 만약 식을 세우기 어렵다면 쉬운 숫자로 바꾸어서 생각해보세요. 2칸을 충전하는데 1시간이 걸렸다면 1칸을 충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식은 2 나누기 1입니다. 3칸을 충전하는데 4시간이 걸렸으므로
식은 4 나누기 3이 됩니다. 선생님은 구한 답이 맞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함께 확인해 볼까요? 완전히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 5와 3분의 1의 4분의 3은 과연 4시간일까요? 5와 3분의 1의 4분의 3을 곱하면 이렇게 약분이 되어 계산 결과는 4, 4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구한 답인 5와 3분의 1이 맞는 답인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칸을 충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구했으므로 3칸이 충전되는 시간 1과 3분의 1 곱하기 3을 계산하면 이렇게 약분이 되어 계산 결과는 4입니다. 이것은 문제에서 제시된 배터리 충전칸 3칸이 충전되는 시간 나누어지는 수 4시간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한 답인 1과 3분의 1이 맞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한 후에는 이렇게 구한 답이 맞았는지 검산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분수의 나눗셈 결과가 맞는지 곱셈으로 검산을 합니다. 계산 결과와 나누는 수를 곱하여 나누어지는 수가 나오면 됩니다. 네, 어린이 여러분, 오늘 도전 수학 문제 한번 잘 해결해 보았나요? 그런데 마지막 문제를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3분의 1시간. 마지막 문제 정답이 5와 3분의 1시간, 1과 3분의 1시간. 3분의 1시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이 3분의 1시간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일까요? 정확히 몇 분을 얘기하는 걸까요? 정답 뭐 아는 친구들 많죠? 그래서 3분의 1시간은 1시간에 60분이니까 이 시간을 분수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죠. 예를 들어서 자, 1시간을 분으로 나타낸다. 그럼 몇 분이 되나요? 60분이 되죠. 2시간을 분으로 나타낸다. 그러면은 몇 분이 되나요? 120분. 이건 다 알죠? 한마디로 시간에다가 뭘 곱해주면은 분이 되나요? 네, 곱하기 60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은 3분의 1시간은 몇 분이 될까요? 3분의 1에다가 뭘 곱해주면 될까요? 60을 곱해주면 되겠죠. 3분의 1에다가 60을 곱해주면은 3분의 1시간이 몇 분인지 알 수가 있겠죠. 한번 계산해볼까요? 3을 갖고라면 3, 1은 3, 3, 2, 6, 20. 그래서 1 곱하기 20은 20. 그래서 3분의 1시간은 20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5분의 1시간 혹은 6분의 1시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5분의 1시간에다가 60만 곱하면은 5분의 1시간은 몇 분이구나. 6분의 1시간에다가 60만 곱하면은 6분의 1시간은 몇 분이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문제들 선생님이 뭐 5분의 1, 6분의 1시간이라고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몇 분의 몇 시간을 몇 분으로 나타내는 거 선생님이 오늘 복습 퀴즈로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퀴즈로. 그래서 간단하죠? 오늘 좀 이따 복습 퀴즈 할 때 몇 분의 몇 시간에다가 60만 곱하면은 몇 분이 된다라는 거 꼭 알고 있도록 하세요. 선생님이 좀 이따 복습 퀴즈 낼 때 이 문제 꼭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전 수학 공부하느라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는 문제들을 풀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선생님은 또 다음 수학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도록 하세요.